홈 적용될 요 자리는 평행키홈 요 적용될 자리는 먼저 뭐부터 적용을 해야 돼요? 먼저 뭐부터 확인을 하셔야 돼요? 뭘까요? 평행키홈 규격 찾아보러 갈 때는 뭐부터 보고 가셔야 돼요? 길이 아니에요? 넓이 아니에요? 아, 넓이까지 L 값은 보긴 봐야겠네, 신영씨. 그죠? 과제에서 L 값 정도는 봐야 되겠죠? 규격집으로 가 볼 때 먼저 기준을 찾아 놓고 가야 되겠죠? 그때 기준이 지금 신영씨가 이야기한 축지름을 먼저 확인하고 가야 되지 않아요? 그죠? 규격을 보려면 먼저 축 호칭 지름이 얼마인지부터 봐둬야 되죠. 자, 이때 이 축의 호칭 지름 D는 얼마가 되는 셈이에요? 16이에요. 이거 자주 나왔던 거예요. 본체에도 구멍이 16파이였어요. 어머, 본체 구멍 치수 까먹었어요 벌써? 대응되는 부품끼리 대응되는 것들은 웬만하면은 대조하면서 자꾸 보셔야 돼요. 본체의 이 구멍에 치수가 16H7 이렇게 들어가 있잖아요. 여기에 축이 이렇게 들어가서 키홈으로 해가지고 조립되는 거죠. 그죠?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얘를 잊으시면 안 돼요. 더 하려고 했는데. 자, 이 축에 적용된 키홈에 대한 치수들을 적용하려면 먼저 키홈이 뚫린 축의 지름 D가 얼마가 나오는지를 먼저 확인을 해야 된다 했습니다. 그죠? 그랬을 때 얘는 파이 16임을 방금 전에 확인을 했고요. 그리고 이 L 값의 경우는 과제에서 실측하는 부분이었죠. 요거 실측했을 때 얼마가 나오는 셈이에요? 18이 나오는 셈이죠. 요 두 가지를 가지고서 우리는 규격으로 가서 적용을 해야 되겠습니다. 자, 요거를 규격집으로 가서 적용하기 위해서는 몇 항이에요? 21항 평행키 홈. 여기 딱 우리가 적용해야 될 규격이죠? 그러면 요 그림을 다시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다시 이야기를 하자면 요 그림에서 안쪽에 D라고 써 있는 이것은 축의 단면도 표시되어 있는 거죠. 축이 단면으로 표시된 거죠. 즉 여기서 D라는 문자는 축의 지름 16을 이야기하는 셈이죠. 그랬을 때 축 쪽에 적용된 거는 T2입니까? T1입니까? T1으로 봐야 돼요. 그죠? 자, 그 다음으로 이제 또 B의 값을 적용을 해야 되는데, 이 B의 값은 B2를 봐야 돼요? B1을 봐야 돼요? 그렇죠. 여기가 축인 거죠. 여기가 축이기 때문에 B1 쪽의 값을 봐야 돼요. 이랬을 때 적용하는 축지름이 지금 현재 우리가 보고 있는 거는 16파이니까 얘를 먼저 확인을 해야 돼요. 적용하는 축지름을 구분하는 것은 초과 이하로 설명을 해놨죠. 그럼 어느 범위에 해당하나요? 12 초과 17 이하. 어디에서가 아닙니다. 12 초과 17 이하라는 용어 그대로, 요 용어 그대로
적용을 해야 돼요. 그랬을 때 12초가 17 이하의 그 범위 안에 16이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 T1은 얘에서 얼마예요? 3.0. 그렇죠. 3.0이고 T1, T2의 허용차가 얼마로 표현되어 있어요? 자, 요거 치수공차로 써 있지만 이걸 읽을 때 어떻게 읽으셔야 한다고 했어요? 위치수 허용차 플러스 0.1 아래치수 허용차 0 요렇게 읽으셔야 된다고 그랬죠? 요게 T1, T2의 허용차. 아하. 그러면 우리 도면에서 T1 적용되는 것은 3.0 해놓고 위치수 허용차 플러스 0.1 아래치수 허용차 0 요렇게 기입돼야 되겠네요. 그러면 얘에서도 이렇게 뚜두두두두두두 자로 돼서 보면은 B1과 B2의 치수를 이야기하는데 우리 입장에서는 B1만 봐야 되는 거죠. 축을 가는 거니까. B1을 봤을 때 이게 5라고 나왔다면 여기에다가 B1의 값 5를 먼저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허용차를 써야 되죠. 근데 우리 과제 도면을 보면 이 키가 꽂히고 난 다음에 좌우로 움직일 수 있어요? 없어요? 그냥 묻혀 있는 거예요. 그러면 활동형은 아니라는 거죠. 보통형의 B1의 허용차가 뭐라고 설명이 되어 있어요? 네, 알파벳 대문자 N9로 되어 있죠. 지금 이거는 키 홈을 나타내는 거예요. 구멍이에요. 키를 그리는 게 아니에요. 키가 꽂힐 구멍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 거로 허용차가 대문자 N9로 표시되어 있는 거예요. 구멍에 대한 허용차로 설명이 되어 있는 거예요. 왜 구멍에 대한 허용차라고 해야 될까요? 예? 왜 그래야 될까요? 자, 이 형상을 이해하시는가 다시 물어보는 중인데 우리가 벨트 드라이브를 만들 때 이 축에서 축 부품을 그리는 거지 키를 그리는 게 아니죠. 여기가 구멍이라는 얘기죠. 구멍. 이거를 규격에서는 21항이라고 해놓고 평행키라고 썼어요? 네? 평행키 홈이라고 써있지 않나요? 그죠? 키를 그리는 게 아니라 홈에 대한 규격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때 이 B1에 대한 것은 얘가 구멍이기 때문에 5에다가 N9라고 해서 구멍에 대한 허용차 표기법을 끼워 맞춤 허용차 표현할 때 대문자 N으로 표시하는 거는 얘가 구멍일 경우라고 이야기했죠. 그리고 요 깊이값을 이야기하는 거는 T1으로 설명이 되는 거죠. T1일 때 이 3.0 플러스 0.1 위치수 허용차 0.1 아래치수 허용차 0 기입된 거는 치수 공차 표시 방법으로 설명을 해놨지만 읽을 때는 위치수 허용차 플러스 0.1 아래치수 허용차 0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는 이 L값을 설명할 때 이 핸드북의 경우는 L값에 대한 허용차도 법례로 나와 있어요.
그러나 그 핸드북을 못 보니까 어느 것을 차용한다? T1에 대한 허용차를 차용해서 여기다가 같이 쓴다. 자, 이 형상들이 이렇게 적용되는 것들로 한번 풀어서 이야기해 봤는데 이 형상이 이해가 되셨죠? 궁금하신 거 있으신가요? 네. 그러면 자, 여기에다 우리가 정리한 부분들을 치수를 넣어 보도록 할게요. 먼저 국부투상이죠. 제도에서 투상도를 구분해서 부를 때 여기를 국부투상이라고 부른다 하죠. 키, 홈과 같이 특정한 부분의 형상만 설명하기 위해서 따로 그리는 거를 국부투상이라고 해요. 이거를 풀로 이야기하자면 키, 홈의 국부투상이 되는 셈이죠. 이 투상도의 명칭 이해되셨나요? 그러면 키홈의 국부투상에다가 자, B1의 값을 이제 넣습니다. B1의 값을 넣는데 5 해놓고 대문자 N9 규격대로 적용했죠? 그러고 난 다음에 규격의 범례를 보시면 이 치수를 표현하는 방법을 이렇게 설명해 놨어요. 그죠? B를 이렇게 설명을 했으니까 우리는 이 범례처럼 R 이렇게 반대편에 설명을 하면 되고 L 값을 마저 설명해 주면 되겠네요. 요 방식대로 가자면 요 그 오른쪽에다가 dim 라디우스 해가지고 얘를 이렇게 찍어 놓고 얘를 치수를 지워서 괄호 R 열고 괄호 닫고 요렇게 표시할 수 있죠. 예, 그러면은 이번에는 L 값을 설명해 볼까요? L 값을 이렇게 18로 입력을 하는데 여러 줄 문자, 여기에서 여러 줄 문자 들어가서 M 커서를 뒤로 보내고 문자 높이 3.5였던 거를 얼마로 맞추는 게 좋아요? 2로 맞추는 게 좋죠? 그래요. 그 다음에 플러스 0.1 위로 꺽쇠 한 칸 띄고 자리 맞추느라고 0 얘네를 이렇게 블록으로 잡아놓고 이렇게 입력하는 것은 어떻게 CAD 기능에 어떻게 하기 위해서예요? CAD 기능에 스택 요거 적용하기 위해서 위로 꺽쇠 이거 써가지고 치수공차로 이렇게 표현하는 거였죠? 이렇게 치수공차가 적용됐으면 얘를 한 번 더 클릭해서 선택하고 이거 컨트롤 C 복사하기 할 수 있죠? 어디에도 이거 적용되기 때문에요. T1 적용할 때도 요거 그대로 컨트롤 V에서 쓸 수가 있죠. 자, 그런데 이거는 위치를 여기에서 이렇게 넣고 하는 게 좋으니까 이쪽으로 이렇게 T1을 넣으면 교차가 생겨요. 이쪽으로 넣는 것도 괜찮기는 하겠지만 이 가운데다가 T1을 이렇게 넣을 수도 있죠. 가운데로 넣는 거 해볼까요? 자, T1 값을 넣기 위해서 dim 리니어 역시 가서 선형치수로 가서 여기를 중간점 먼저 찍고 그 다음에 다음 점을 찍을 때 퍼펜큘라 이쪽에서부터 시작합시다. 아래쪽에 있는 중간점을 찍고 위쪽에 있는 두 번째 점을 찍을 때 선형치수의 두 번째 점을 찍을 때 퍼펜큘라로 이렇게 잡아 놓으면 요게 이렇게 표시가 되죠. 자, 요때 M 여러 줄 문자 들어와서 커서를 뒤로 보내고 앞전에 썼던
치수 공차 표현한 거를 우리가 컨트롤 C 했었어요. L 값 넣으면서. 그러니까 18 플러스 18 해놓고 위치수 홍차 플러스 0.1 아래치수 홍차 0 했던 이거를 컨트롤 C 한번 했었어요. 컨트롤 V만 하면 되죠. 그대로 적용되나요? 자, 그러면 여기까지 하면은 키홈에 대해서 B1의 값 기입이 됐고, L의 값 표현됐고, R 값 표현됐고, T1의 값 다 설명이 됐죠. 여기서 이제 빼먹지 말아야 될 만한 거는 선형치수를 이용해서 키홈의 위치를 설명해 놔야 되죠. 키홈의 위치를 설명할 때 이쪽에서 잡아주는 게 좋죠. 축의 끝단에서부터 이거 실측하는 게 더 편해요. 그죠? 자, 요쪽은 왜 안 좋다고 그랬어요? 우측에서는 왜 안 좋다고 그랬어요? 가공할 때 이렇게 내측에 R이 생긴단 말이죠. 내측 R이 생길 수가 있는 거로 공작기계로 얘를 깎아낸다고 했을 때 여기에 R이 필렛이 생길 수가 있어요. 필렛이 생기면 여기다가 자를 대고 이렇게 측정할 때 필렛 때문에 이만큼 틈새가 생겨버린다는 위험이 있어요. 그죠? 그러기 때문에 여기 끝에서 직각으로 대고서 이렇게 측정하는 거는 이거는 더 쉽단 말이죠. 위치를 재기에. 이게 더 쉽단 말이죠. 그래서 위치 치수를 축의 단, 끝단에서부터 이렇게 보는 게 낫겠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자, 그러면 키홈에 대한 치수를 넣는다고 치면은 규격에서 이런 값들을 찾아오고 위치에 대한 치수를 마저 설명하면 키홈에 대해서는 다 넣은 거네요. 그죠? 자, 여기까지가 키홈에 대한 규격대로 치수를 적용하는 것이었어요.